단골집 주인이 왜 거기서 나와? 아카데미 극장 얘기입니다. 또 네, 이 재생 사업을 두고 재생을 지지하는 이 아카데미 친구들이라는 이 단체 모임에서 시민 250명의 서명을 받아 시정 정책 토론을 청구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근데 원주시가 이제 서류 보완 요청을 했다. 저희 들었었고요. 네. 근데 이걸 두고 이제 원주시가 억지 행정으로 지금 시간을 끌고 여론전까지 펼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의 민족 정론 원주 MBC가 9일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시정 정책 토론 청구 서명에 원주시가 이제 주민등록번호와 등록 기준지, 이 등록 기준지 주소는 이제 본적지를 말한 거예요. 본적. 이 주소까지 적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원주시의 요구는 이 법령을 고려할 때 또 다른 지역 사례를 고려할 때 좀 지나치다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거죠. 일단은 2014년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명시된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거든요. 이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라고, 요 상위법을 지켜야 할 원주시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시민들에게 불법을 저지르도록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명운동할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이런 이 법정주의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다른 지역인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성명, 주소, 생년월일만 적힌 서명부로 지난 2월에 제2대구의료원 설립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거든요. 또 전남 광양시 같은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만 기재해도 이 정책 토론 청구가 가능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원주시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요구를 하냐? 법적 근거가 뭐냐? 원주시는 이제 보완 요청 공문에 이렇게 적었어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2항에 따라서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면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했던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해당 조문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또는 교부 신청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이 조문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구와 관련이 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아카데미 회신으로 해가지고 주신 내용을 보면은 관계법령을 들어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주민등록 번호에 대한 법에 대한 것들은 그 안에 보면 주민등록 등본을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뽑을 때 그 주민등록 번호가 꼭 필수 기재돼야 된다라는 그런 법령을 들고 오셨어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시정정책 토론 청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요구를 하는 사항은 아니었었거든요.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기재된 사항이죠. 그거는 법령에 대한 거를 짜맞춰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지, 법령에 대한 거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주민등록 등본을 뽑는 데 있어가지고 주민등록 번호가 필요하다, 이 법령이 지금 시정정책 토론 청구에 대한 그런 거랑 그 연관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공문을 내보낼 때 법령에 나와 있는 그 사항을, 그 해석은 지금 저기 의원님께서는 지금 해석을 의원님 저기 자율적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그 해석은 자율적으로 해석하시는 거는요, 여기서 지금 과장님께서 자율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공문 내보낼 때 그 관련 법 조항을 그대로 저기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면에서 오해의 소지랄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과장님 제가 추후에 말 끊어서 어느 게 맞는지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일단은 그거는 대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기들이 맞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는 정확한 법 조항을 이제 그대로 해서 보낸 거다. 그대로 보낸 거다. 근데 이 해석이 제대로 된 거냐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냥 그대로 보낸 거다. 그 법령으로. 그러니까 명확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더구나 원주투데이의 지난 13일 보도를 보면은 청구인들, 그러니까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광양시 정책토론 서명부를 참고해서 이 조례의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조례 자체를 이제 다루는, 조례에 관해서 다루는 원주시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거쳐서 서명부를 작성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와 협의한 양식을 다른 부서인, 여기는 이제 정책 토론의 주무부서가 된 셈이죠. 이제 문화예술 관련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소통 부재와 칸막이 행정을 자인하는 셈이 아니냐. 같은 원주시에 있는 이제 다른 부서들끼리 이제 의견이 다른 셈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한 양식대로 한 건데 문화예술과는 이 양식은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뭐냐.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정책 토론을 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시간을 끌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어쨌든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에 관해서 문제 제기가 시의회 차원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원주시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나요? 안 그래도 이제 원주시 문화예술가 요즘에 정말 신속한 행정을 좀 자랑하고 있죠. 화요일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왜곡 편파 보도에 정정보도 촉구,
공정보도 의무 및 시민통합 저해, 원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 조장이라는 보도 네. 해명 자료를 이제 내놨어요. 일단 첫 번째로 주무부서와 협의했다고 이제 원주 MBC 보도에는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문화예술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에서 정해진 서식이 없으니 요건에 맞춰 서식을 작성하라고 이제 답변했을 뿐이다. 기획예산과에서 서식을 정해준 건 아니다. 근데 마치 원주 MBC 보도를 보면은 기획예산과에서 이 양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 것처럼 뉘앙스가 풍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도를 봤을 때는 별로 그런 뉘앙스까지는 안 풍기거든요.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에서 민주당 김지연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명부잖아요, 그죠? 보통 타지자체 서명부인데 네네. 원주시가 그 아카데미 친구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 서명부를 작성해가지고 기획예산과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어요. 여긴 더 디테일하게 했어요, 타지자체보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가능합니다. 이러고 접수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다 완료시킨 다음에 기획사가 전달을 하려고 했으나 문화예술과에서 받는 데서 문화예술과로 갖다 드린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이 정도면 기획예산과에 확실하게 검토를 받고 한 거 아닌지 저는 이 발언만 놓고 봤을 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에 나중에 가면 기획예산과와 문화예술과 중 누가 잘못이냐로 이제 진실 공방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네. 그럼 누가 이론이- 잘못인 거예요? 기획예산과가 아니- 잘못한 거예요? 문화예술과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다시 보완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시민들은 기획예산과에다가 어떻게 받아라고 검토까지 받았는데 예. 그러니까 어느 과가 잘못된 거냐고요? 그러니까 검토를 잘못 네.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가 잘못한 거다. 그 부분 아니 잘못된 게 네. 아니고요. 예. 아니 잘못된 게 기획예산과가 아니고 잘못 알려줬다라고 지금 저기 정도할게요. 뭐냐면 예. 그 기획이사과에서 이제 실무 담당자는 정확히 말씀을 들었는데 그쪽 그 저기 뭐 아카데미 친구들이 잘못 받아들인 거죠. 아니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거는 그 정확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던 그 내용이 그럼 그때 뭔가 그럼 주소를 더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됩니다. 주민등록 번호까지는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정도의 피드백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어쨌든 조례 주무부서잖아요. 기획예산과 그쵸. 시정정책토론회 협의를 거쳐서 이제 한 건데 나중에 문화예술과가 이건 안 된다고 하는 이 모양새 자체가 지금 원주 행정이 뭔가 그쵸. 지금 네네.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법령에 명시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도록 한 규정을 이제 무시한 거라고 이제 원주 MBC가 보도를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문화예술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민등록법 제29조 열람 제2항 1호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열람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불법이 아니라고 이제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법령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규정을 보면은 우리 주민등록표 있지 않습니까? 뭐 네네. 초본, 등본. 이거를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열람할 수 있을 경우에 예외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열람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이 서명할 때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 거와 연관이 있는 법령인가 역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적절한 과연 근거 법령을 제시하고 있는 건가 지금 원주시가. 그래서 사실 무슨 상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법령을 읽어도.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구시 사례는 이제 전체 주소가 기재돼 있다. 대구시에는. 근데 이번에 원주가 한 거는 아카데미 친구들이 한 서명부에는 읍면동까지만 이제 기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례와는 다르다. 그러면은 이 원주시의 이 답변대로라면은 그럼 전체 주소를 쓰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또 필요 없는 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대구시 사례를 또 인용을 했으니까 원주시에서. 보안 공문에 전체 주민등록 번호 혹은 전체 주소 그렇죠. 네, 요렇게 됐으면 모르겠는데 공문상으로는 둘 다 요청한 걸로 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네. 둘 다 요청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바로 들 수밖에 없고요. 사실 저도 이게 좀 궁금한 게 다른 분들도 궁금할 거예요. 주소를 요구하는 건 이해가 돼요. 지금 사는 주소. 이게 선거권자를 확인할 수 있냐. 원주 시민이니까. 근데 왜 등록 기준지 주소까지가 필요하냐. 이게 뭐 아마 뭐 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을 확인하려면 뭐 등록 기준지 이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구나 광양은 이 정도까지 요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원주시만 유독 이걸 요구하는지. 이렇게까지 똑같이 디테일하게. 대구나 광양도 선거권자에게만 서명이 유효한 걸로 조례상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주시와 똑같아요. 전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원주시가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뿌렸잖아요. 보안 요청하겠다. 네네네. 만약에 이거를 정말 소통의 의지가 있고 이 청구를 받으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오늘 접수했는데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보완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보도자료를 막 대대적으로 뿌려가지고 서명부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 요청을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당일에
보도자를 배포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의도냐 도대체. 정말 자기들은 무슨 이게 보안 요청을 한 게 뭐 소통을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요걸 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 뭘 이렇게 대내적으로 막 네. 떠벌리냐 이거를 막 보안 요청을 막 해야 된다. 뭐 마치 서명이 잘못된 것처럼 되게 그렇게 인식될 여지가 있도록.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 의도 자체가 굉장히 지금 좀 부정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네. 의심이 들어요. 최근에는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좀 자주 들립니다. 아마 갑자기 약간 언론 보도에도 좀 많이 접하셨을 네.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많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단체들이 막 주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대다수 지역 언론은 이를 이제 그대로 받았어서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이런 식으로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원주 MBC의 이제 9일 보도에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밝혀졌는데요. 철거 지지 성명을 발표한 범자유시민연대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네네. 여기 대표분이 나와서 인터뷰도 하셨어요. 그날 이제 TV 뉴스에. 근데 이분이 실은 원광수 시장이 취임 이후 6개월간 법인카드로 가장 자주 방문해서 가장 많은 1,128만 원을 결제한 단골 식당의 주인이라는 거죠. 단골집 주인이 왜 거기서 나오냐.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네. 벌어졌다. 아주 공교롭게 말이죠. 그렇죠. 네. 이거 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철거 여론을 관변 단체가 좀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의심을 뒷받침하는 좀 결정적인 대목을 원주 MBC가 보도를 했다. 참고로 이제 최근에 이제 세금 바르게 쓰기 실천 행동 본부라는 뭐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뭐 원주 투데이에도 이제 대표분이 뭐 철거해야 된다 아카데미극장 뭐 이런 기고도 하시고 현수막도 많이 붙여 놓으시더라고요. 막 네네. 원주 MBC 무슨 뭐 편파 보도 중단해라 뭐 이런 식의 여기 이제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 찾아보니까 작년 원광수 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또 활동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네네. 또 이제 원주투데이 13일자에 이런 칼럼을 기고한 분이 계세요. 건물을 지탱하는 철근과 벽돌이 다 사가 흉물이 되어 10년 이상을 사용하지도 않던 극장을 전 소유자가 불과 5년 전 24억에 매입한 것을 퇴임 직전 32억 원에 선뜻 사주고 떠나 그 후에 시민들은 보존이냐 폐쇄냐를 논쟁해야만 하는 현실을 보며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극장 보존의 부정적 뜻을 나타낸 분이 계십니다. 이분 역시도 인수위 자문위원 출신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원광수 시장의 어떤 측근들이 좀 이런 철거 여론을 좀 주도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이게 의심이 들더라고요. 또 인수위의 대표적인 뭐 의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죠. 인수위가 이 재검토 결정을 해서 또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 네네. 아카데미 극장 이 사업이.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해서 쭉 왔던 게 아니라 한두 달? 그럴까요? 적어도 이제 한 달 사이에 갑자기 철거 지지 성명을 발표하거나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이 철거의 흐름이 시에서 조금 계속 제기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제 원주투데이는 철거 촉구 기자회견 당시에 참여단체 구성원 모두가 이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듯한 뉘앙스의 일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고 보도했는데 저도 안 그래도 의아했던 게 풍물시장 상인회 부회장이께서 보존을 지지하는 영상이 아직도 안녕 아카데미 인스타그램에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기자회견에 풍물시장 상인회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거를 지지하는 쪽으로. 네네. 그러니까 좀 의아하다. 이게 과연 이 상인회 전체 의견이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정확히 대변이 되고 있는 거냐 구성원들의. 아니면 뭐 상인의 입장은 이런데 뭐 부회장님의 개인적인 뭐 일탈입니까? 네, 뭐 어떻게 봐야 행동인지. 됩니까? 네. 어떻게 봐야 그래서 이게 상인들의 제대로 된 여론이 맞긴 한 건지 이 철거를 지지한다는 소위 그런 얼마나 과연 대표성이 있는 건지 저는 또 의문이 들었다. 그다음에 이제 관료도 좀 이제 마찬가지다. 문화예술과가 이제 아카데미 극장과 관련해서 문서를 하나 이제 주변 상인들에게 배포하고 또 네네. 설명을 했었는데 이 문서를 보면은 세 가지 안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1안은 극장을 전체 보존하는 거. 2안은 전면부를 보존하고 뒷부분을 철거하는 거. 3안은 철거하고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거. 뭐 이 편의시설에는 우리가 익히 듣고 있는 주차장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세 가지 안에 장단점을 설명한 문서를 했는데 1안의 그 뭐 효과, 기대 효과 이런 걸 보면은 뭐 영화나 뭐 그런 관련 소수의 인원만 혜택을 누릴 수 있음. 그러니까. 그리고 3안의 밑에는 원주 모든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네. 식으로 이게 공정하게 장단점을 서술하지 않은 것 같은 누가 보더라고요. 네네네네. 게다가 결정적으로 3안 이 철거 안에다가 빨간색 테두리를 쳤다는 거예요. 강조인 거 아니까 누가 봐도 노골적으로 강조. 이거는 문화예술가가 사실상 철거 여론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 상인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노골적인 자료를 배포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미 철거라는 결론을 내리고 원주시가
답정너식으로 지금 행정하고 있다. 아직 결정된 게 없다. 백지에서 다시 검토하겠다. 그리고 수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철거를 강조하는 듯한 문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는 다른 행위라는 거죠. 그렇죠. 네. 게다가 이게 이제 원주시의 어떻게 보면 입장으로 이제 그쵸. 상인들은 볼 네네. 수밖에 없는 무게감이 다르죠, 당연히. 아, 그쵸. 그러니까 시민 단체에서 이거를 요구하는 것과, 해야 된다 이런 배포하는 것과 자료를 배포하는 거와 원주시에서 배포한 자료는 뭔가 좀 더 공신력이 있어 보일 거고 그쵸. 더 네. 압박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네. 상인분들이 원주시와 척을 지고 싶겠습니까? 그쵸.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네. 뻔히 알면서 문화예술과가 어떻게 보면 알면서 이걸 배포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왜 빨간 줄 치신 거예요, 과장님? 지금 시에서 제가 담당이고요. 저도 원주 시민이고요. 같은 공직자면서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다가 어떤 처리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시민의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에서 실무 담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시민들한테 어필을 해서 그게 반응이 어떤지, 그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이것도 듣고 싶은 생각이고요. 3번을 어필하고 싶으셨다. 철거하고 공원을 그러니까 만드는 걸 어필하고 싶으셨다라는 그런 부분을 부분을 저기 시민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일본 안은 여태까지 보존회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상인들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어느 누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어떤 행정 정책을 하면 우리 원주시에서 어떤 행정이 또 시민들한테 이 안이 좋다고 알릴 권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근데 4만이 어떻게 좋다라고 1, 생각하시는 2, 거네. 4만을 똑같이 대고 과장님, 그러니까 판단을 과장님은 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요. 네. 4만이 씨가 원하는 안으로 지금 굳히기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기 의원님이 판단하기 나름이고요. 아니 지금 네.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아, 판단하는 게 그렇지 아니라 않습니다. 지금 쭉 말씀하신 게 그렇지 않습니다. 3번 안을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 3번 안도 알리고 1번 안은 일정적으로 이제 보존회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상인들이 많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3번 안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안도 저희가 검토한 그 결과를 상인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정도면은 시인한 거 아닙니까? 우린 철거해. 방점 뒀다. 이건 백지에서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상인분들까지 다 모셔놓고 뭐 시정 정책 토론을 하든 수기 과정을 하든 하자는 거예요. 왜 시가 나서가지고 상인들 직접 만나가지고 무슨 보존 추진위원회가 뭐 저거 보존 재생 사업 안은 많이 알렸으니까 덜 알려진 철거안을 우리가 알려야겠다 이러면서 강조점을 둬가지고 이걸 알리냐, 이게 말이 되는 답변이냐는 거예요. 진짜 황당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캠페인들을 하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에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알리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더라도 아카데미 보존이 막 그렇게까지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막 설명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동감하거나 내가 그게 나에게 필요하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저는 오히려 철거의 여론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시민 세금으로 여론전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데 그러라고 월급 받습니까? 자꾸 뭔가 대등한 의견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듯한 그러니까요. 느낌? 네. 이거부터가 이미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원주시 지금 행정이. 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린 철거하고 싶다. 네. 말로는 무슨 뭐 공정하게 백지 상태에서 수기 과정 해가지고 양쪽 입장 들어보고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 이러지 말고 우린 철거하고 싶은데 반대단체는 저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을 설득하려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다. 상인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원주시 표현대로 계속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네네.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쵸. 거고 네네.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으면서 네. 또 우리 탓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아주 저 전 시민을 다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남기주 문화예술과장은 월요일에 아카데미 친구들 구성원 3명과 비공식적으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23일에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 시정 정책 토론에 행정적인 보완을 요청한 거지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건 그건 절대 오해다. 절대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 열려 있다. 네네. 소통할 거다라고 네.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원광수 시장은 이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김태훈 부시장이 참석하는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내용, 뭐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서 시장이 이제 뭐 정책 결정을 하는데 활용하는 식으로 가는 지금 모양새거든요. 네네. 시장님이 참석하세요, 안 하세요? 시장님 참석 안 하십니다. 지금 시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책 토론을 하고 제가 시정 질의하면서 시장님한테 우문현담 얘기하면서 시장님 누구보다 호언장담하시면서 저는 우문현답하는 정치인입니다. 시민 만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간담회 시정 정책 토론까지 250명이 서명해서 갔는데 과장님하고 부시장님 만나려고 이분들이 이렇게 서명 운동하고 했다고 생각하세요? 뭐 잘못됐잖아요. 과장님이 간담회 잡아주겠다고 했는데 전 당연히 시장님이 가실 줄 알았는데 시장님 없이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시장님이 주재하는 간담회만 간담회가 아니거든요. 아니 이분들이 원하는 시정정책 토론회가 시장님과의 간담회고, 아니 시정지를 통해서 시장님이 본인의 스피치를 하신 거예요. 시민들 언제든지 만나겠다. 저는 시장님이 일부러 시민들을 안 만나거나 추진위를 안 만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꼭 만나셔서 정말 이거에 대한 가치를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민들과 추진위의 얘기를 충분히 한번 들어주시고 그때 시장님의 의견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그 만남의 주선자가 돼도 되겠습니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꼭 주선할 테니까요. 비서실을 통해서 날짜를 제가 받아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을 네. 만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예를 들어서 보존회만 시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간담회를 아니, 통해서 시장님도 아카데미에 관련된 걸 청취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시장님 그렇게 맹목적으로 카바치지 마세요. 시장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아카데미를 사랑하는 시민들과 추진이 만나 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제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시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해 주십시오. 이거였잖아요. 근데 뭐 과장님이 지금 그걸 카바로 치세요. 제가 한 얘기를 시장님한테 전달하시면 되는 거죠. 정치에 과장님 개입하지 마세요. 과장님은요, 딱 시민 의견만 들으시고요, 시장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시정정책 토론을 청구했던 거는 결국에는 또 공개적인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 위한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간담회는 그보다는 낮은 단계의 어떤 회의 그리고 논의 과정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쭉 얘기해드렸지만 이런 식이니까 말씀하신 그 정말 축소된 간담회조차도 과연 제대로 되겠냐. 의견 수렴 과정이 될지가 의문이고요. 네네. 우리가 네. 다시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자고요. 애초에 이걸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공개적인 수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지금 시민들이 직접 시정 정책 토론 청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요거를 뭐 어떻게 뭐 무마하려는 건지 자기들은 소통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건지 또 간담회를 또 잡긴 잡았어요. 급하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계속 축소되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네네. 네.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인 뭐 이 수기 과정을 통해 결정할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이걸 안 해서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한 것도 지금 못 받으려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게 간담회로 약간 또 축소가 돼서 네네. 마치 이걸 통해서 이제 결정할 것만 같은. 그쵸. 그러니까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정책 토론이나 아니면 다양한 수기 과정을 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러는지 좀 의아합니다. 우리 원강수 시장님 지금 연일 소통 행보를 강조하고 계시죠. 막 시장실도 개방해서 막 우리 어린이들도 뭐 초대를 해가지고 말이죠. 네네. 막 사진도 많이 찍으셨습니다. 보도자료도 많이 배포하고. 그런데 유독 아카데미 극장 재생 사업을 지지하는 시민들만 만나지 않는 듯한 모습이 굉장히 저는 의아하다. 여러 간담회를 통해 아카데미에 관련된 것을 청취하고 계신데 유독 보존회 쪽만 만나지 않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상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